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오늘은 이게 어느 정도의 뒷골목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그 기사가 난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륙남 로봇 얘기 나왔는데 중국 로봇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그냥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중국 로봇들 요즘 장난 아니잖아. 중국 로봇들이 보여주는 영상들 보면 뭐 무술하고 댄스 바로 추고 막 빨리 움직이면서 막 날라차게 하고 막. 근데 여러분들 그 로봇은 그냥 인간의 움직임을 흉내낸 로봇 정도에 불과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즘 왜 현대차가 그렇게 올라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보여준 그 로봇은 인간처럼 막 그렇게 막 현란하게 춤추고 막 이런 게 아니야. 탈인간의 움직임을 보여줬잖아. 탈인간의 움직임. 그게 대박인 거예요. 정말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로봇이잖아요. 아니 중국에서 로봇 360도 돌기 하고 막 공중제비 돌고 막 발로 차게 하고 그럼 뭐 했을 건데 그거? 실용적이지가 않아. 그거 어디다 쓸 건데? 그냥 현란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이런 기술을 자랑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로봇가 날라차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 로봇은 날라차기밖에 못해. 하지만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날라차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마치 한 20년, 30년 앞서가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지만 실제로는 10년, 20년 뒤쳐져 있고 일단 홍보는 앞서간다고 얘기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야, 중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의 자금이 가는 곳을 보세요. 솔직히 그 현대차에서 만든 그 로봇 이거 도는 거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만. 아직 좀 불안정하고. 근데 중국 로봇은 막 공중에서 돌고 막 360도 날라차게 하고 막 춤추는데 막 사람이랑 막 똑같이 움직이고 막 겁나 빨리 움직이고. 근데 중국 로봇은 뭔가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국제적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야 좋지. 야 날라차기까지 해? 야 이거 밀어도 안 넘어지네?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공장에서 일할 때 인간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이 효율이 높을까? 아니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손이 일단 360도 돌아가고 머리 360도 돌아가고 허리 360도 돌아가고 앞 뒤가 구분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이쪽이 앞이면 이쪽도 앞이야.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로봇가 누워있을 때 사람처럼 이렇게 눕지 않아.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축소돼버리고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탈인간의 움직임이 나왔고 공장에서 일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르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로봇 기술 이런 거에는 난 중국은 때려 죽어도 투자 안 할 것 같아. 중국 어디 로봇이 막 유명하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챗 GPT 그때 한창 뜰 때 딥시크 기억납니까? 딥시크? 지금 중국에 딥시크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갔어? 그때 막 딥시크 빨아주면서 와 딥시크 너무 좋다 이렇게 딥시크 쓰던 중국 애들 지금 다 제미나이 쓰고 챗 GPT 써요. 딥시크 어디 갔어?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 지금 이때까지 발전해온 그 역사들을 보면 이제 중국에 그만 속임을 당할 만도 한데 계속 속아. 이제 그만 속을 만도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미나이도 좋고 챗 GPT도 좋은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걸 안 쓴대.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애들을 쓰고 있대. 그게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고 아니야. 실리콘밸리에서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지들만이 존나 앞서가는 막 그런 AI 툴들을 엄청 갖다 쓴대. 그건 대중화된 것도 아니야. 우린 몰라.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제 지인 중에 저쪽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해 준 거야. 챗 GPT, 제미나이, 그록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대중들이 쓰는 거.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졌잖아. 근데 대중들이 이걸 쓰면서 와 이거 진짜 편하다 막 이러고 할 때 프로페셔널 사람들은 진짜 프로들은 대중들이 쓰는 거 내가 똑같이 쓰면 내가 뭘 앞서간다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잖아. 걔네들은 그걸 거부해.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제미나이나 GPT나 그록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미 평준화된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업계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걔네들이 이미 탈락된 거고 더 센 거를 쓰고 있대. 더 센 거를.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요즘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다 죽고 있는 거 아세요? 디자이너들 일단 다 죽고 있고요. 영상 제작자들, 광고 영상 업자들, CG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죽고 있어요. 왜? 옛날에는 그 전문성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툴 몇 개 이어 붙여 놓으면 그걸 다 해. 요즘 코딩 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머들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
맞아. AI가 번역 다 해주고 통역까지 실시간 통역까지는 모르더라도 번역은 요즘 번역사들 일 없어. 옛날에는 번역을 막 의뢰를 많이 했잖아. 지금 여러분들 그 기사 봤어요? 요즘 정말 마음이 정말 세상이 앞서가는 기사들이 많은데 중국은 내년이란다. 올해인가 내년인가 무슨 로봇가 나오냐면 임신 로봇가 나온다는 그 기사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꼭 여자가 임신을 안 해도 되고 로봇가 임신하는 시대가 온대. 근데 그것도 나는 진짜 어느 정도 좀 허풍이 많이 섞여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고, 특히 한국의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도 비용이 한 40% 정도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생리대를 싸게 혹은 공짜로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든가 아니면 싼 가격에 쓸 수 있게끔 해주자. 취지는 전 되게 좋다고 봐요. 취지는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생리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또 생리대 전문가잖아. 내가 왜 생리대 전문가면 제 대륙남 중국 생리대 이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제가 생리대를 몇 번이나 다뤘습니다. 생리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리대는 이 패드에 그 면 부분 있잖아. 이 면 부분이 정말 깨끗한 면을 써야 돼. 정말 좋고 깨끗한 면을 써야 여성의 그 중요한 부위에 문제가 없어요. 감염도 없고 아무 트러블이 안 나고. 근데 만약에 값싼 생리대를 쓰게 되잖아요. 물론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회사랑 조인을 해가지고 가격을 정말 싸게 누를 수 있고 정부 보조금 이런 게 들어간다. 그때는 예의가 달라. 국산 면을 쓰고 국산의 한국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생리대, 이건 예의가 다를 수 있는데 정말 엄격한 감리 감독하에. 그런데 만약에 아직 이게 어디 생산지를 할진 모르지만 만약에 중국산으로 중국 공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제가 다뤘던 중국 생리대의 현실에 대해서 꼭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생리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생리대 그 면들을 무슨 면을 쓰냐면 쓰고 난 생리대 있잖아. 그걸 다 회수를 해요. 그 다음에 솜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거 다 회수를 합니다. 썼던 거. 뭐까지 회수를 하냐면 여러분들 담배 피는 그 담배 꽁초 있지. 거기 해면 들어가 있잖아. 이것까지 회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표백을 합니다. 하얗게. 그리고 그거를 다시 쓰게 되잖아. 모양은 깔끔해, 깨끗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생리대를 썼던 여성들은 중국에서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여성들 소중한 그 부위에 뼈루지 올라오고 근질근질하고 이것저것 다 올라와. 처음에는 여성들이 이게 자기 남자의 문제인 줄 알았대. 내 남편이 이거 밖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성병 옮아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부 싸움도 하고 난리가 났을 때.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남자 문제가 아니야. 여자 문제였던 거야. 근데 여자는 더 억울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왜 이런 게 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생리대 문제였어. 안에 벌레 기어다니고 무슨 병균 득실득실하고.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저도 오늘 그 기사를 봤어요. 생리대는 무조건 좋은 걸 써야 돼. 근데 좋은 거는 비싸다라는 이게 있는데 물론 나라에서 만약에 생리대를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이렇게 싸게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정부는 그 생리대의 퀄리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냥 중국에다가 아무 공장에다가 수주 넣어가지고 이제 생산해가지고 한국으로 넣어달라, 수출해달라. 그때 그 생리대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 정부가 똑똑하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특히 거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어떻게 보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야. 남자도 거기고 여자도 거기야. 거기 건강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모든 여성분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 그냥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묻으면 안 좋다니까.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이랑 각 잡고 적대적으로 나가자 이런 뜻이 아니야. 지금 일본이랑 중국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랑은 적당히 진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손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손 잡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적당히. 뭔지 알겠어요? 중국이랑 적대적으로 해봤자 좋은 거 없어. 한국도 희토류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중국이랑 굳이 적을 둘 필요는 없어. 하지만 중국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나중에 다 독으로 돌아온다 이거야. 중국 전기차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한국 전기차 업체가 망했다고요, 많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2차 전지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패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중국산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지금 엄청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진짜 중국산 중에 좋은 게 있다. 정말로 좋은 게 있다.
그럴 때는 뭐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협력은 괜찮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산 CCTV들, 로봇 청소기들, 카메라 센서 달린 것들, CCTV,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카메라가 달린 그 중국 것들. 그게 다 해킹이 중국에서 돼 가지고 그런 것들 홈캠 이런 것들 메이드 인 차이나 거 이거 다 해킹 돼 가지고 해외에서는 진짜 그냥 사람들이 일상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지내면 그냥 우통 좀 까고 지낼 수 있고 여자분이 혼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뭐 옷도 이렇게 막 갈아입을 수 있고 뭐 벗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홈캠에 다 찍히잖아. 그런 영상들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온라인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서야 지금 중국산 뭐 CCTV 나라에서도 그거 다 교체한다 하잖아. 그만큼 안보 문제가 심각해. 안 그래도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생리대 이슈 터졌을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리대도 많이 사갔거든. 그래가지고 한동안 막 생리대 주가도 막 오르고 막 중국인들 막 중국에서 생리대 이슈 터졌다. 그럼 중국인들도 이제 중국 못 믿으니까 한국 생리대 사가고 일본에서 생리대 사가고 그랬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장점이거든. 한국이 생리대에다가 뭐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한국 여성들이 뭐 생리대 때문에 뭐 소중한 곳에 무슨 뭐 염증이 났다, 빨간 뾰루지가 올라왔다 이런 기사는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한국의 아주 강력한 한 산업군이잖아.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더 키울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든가, 믿을 수 있는 한국의 생리대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한국 생리대가 비싸다, 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더 싸게 만들자. 그럼 한국의 생리대 회사 그거 다 망하잖아.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때 중국에서 생리대 이슈 터졌을 때 뭐 유한 킴벌리가 아니라 뭐 깨끗한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생리대 만드는 회사들 다 막 주가 확 올라갔어. 그리고 맞아, 비싼 거는 전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성분들도 생리대 아무거나 안 쓰잖아. 자기가 쓰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 뭐 쓰는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품질을 지키고, 그리고 만약에 나라에서 정말 진짜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지금 이 취지 아니야, 그죠?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생리대 회사랑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신 뭐 나라에서 뭐 이런 거를 좀 지원해주고 뭐 세금을 좀 깎아주든가 뭐 이런 혜택을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협약을 할 것이지. 외국산 가자 이거는 뭐 개소리지. 그건 나라 말아먹겠다는 소리지.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산업군들 지금 중국에 밀려가지고 제조업들 망하고 지금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보조금, 한국에서 잘 만드는 거 뭐 있어? 태양광 패널? 그래, 그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해. 뭐 단가가 안 된다고? 중국 정부에서는 내가 보조금 쏴줄게. 그 단가 반으로 낮춰. 한국 기업들이 싹 다 망할 때까지 그 가격에 팔아, 싸게 팔아. 그때까지 내가 보조금 넣어줄게. 이게 지금 중국의 전략이야. 그래가지고 방어해도 모자란데 외국산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겠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망하자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면 한국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꼭 제가 옛날에 생리대 관련돼서 중국산 생리대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게 중국에서 크게 문제가 한번 터졌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들을 주워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표백해가지고 다시 생리대를 만든 거야. 그걸 쓴 중국 여자들은 밑에 막 염증 나고 가렵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게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 중국에서는 또 그걸 뭐 무마시켜버렸지. 눌러버렸어. 그런 생리대를 한국 여성들이 쓴다? 와... 근데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한국 정부에서 이 생리대를 정말 대한민국 여성분들 위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싸게 만든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에서 거기서 가격을 좀 깎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국도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 그 보조금도 이상한 데 쓰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도우고 싶으면 그런 보조금을 거기에 써주면, 그리고 오늘 이 기사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기사 보셨어요? 이거? 중국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블랙 요원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이건 진짜 간첩짓이에요. 이건 정말 간첩이야. 여러분들 블랙 요원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정보기관이 있어요. 뭐 CIA나 FBI, 한국은 국정원이 있고 중국도 무슨 국가정보원 뭐 이런 데 많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요 다 해외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진짜 외교관, 국빈 그런 신분으로 그냥 저는 이제 한국의 뭐 정보요원, 정보기관의 뭐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있어요. 외교 목적으로. 그걸 화이트 요원이라 그래.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가는 거, 이게 화이트 요원이에요.
하지만 블랙 요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 좀 이렇게 비밀리에 조사할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유럽 국가들 어느 나라나 다 블랙 요원들이 있어. 그럼 블랙 요원이 뭐냐? 일단 뭔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정보도 알아와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신분을 노출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럴 때는 유학생 신분 혹은 어떤 회사의 주재원 신분 혹은 다양한 신분을 이렇게 사업가 신분 무역회사 사장 신분 다양한 신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해외로 파견을 보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지만 혹은 그런 정보기관이 직원이지만 해외로 갈 때는 뭔가 유학생 신분으로 가든가 주재원 신분으로 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실제로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비밀리에서는 임무를 완성하는 그게 이제 비밀 요원이잖아. 그게 블랙 요원이에요. 이 명단이 넘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그 요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그건 나라 팔아넘기는 거랑 똑같아. 정말 큰 죄예요. 근데 이걸 넘겼다고? 천 씨라는 사람인데 천 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대요. 군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연길 쪽으로 넘어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천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요구 액수는 총 4억 원,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 전우를 죽인 거랑 똑같죠. 그리고 그런 블랙 요원 한 명 키우는데 1억 6천 중국 사이비요? 중국인들이 한국 산골짜기에다가 마을 만들고 외부인 출입 금지시킨다고? 나도 그거 유튜브에서 어디서 본 거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수사 안 하나? 만약에 그게 진짜 있는 일이라면 그 수사 안 하나 그거?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서는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핵심 인프라들 있잖아. 중국산 예를 들면 중국산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CCTV나 핵심 인프라들 그거 지금 중국산 완전 퇴출하고 있습니다. 완전 퇴출. 미국도 지금 중국산이라 하면 완전 퇴출. 테슬라도 발표했잖아요. 이제 테슬라에는 중국산 따위 쓰지 않는다. 발표했죠. 전 세계가 지금 추세가 탈중국인데 한국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진짜 중국이랑 외교적으로 이런 게 걱정된다면 나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냥 중국과의 그런 외교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친하고 시진핑이랑 셀카도 찍고 좋아 보이잖아.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그 밑에서는 진짜 뺄 건 빼야 돼. 탈중국 할 건 탈중국 해야 됩니다. 진짜 친하다기보단 그냥 외교니까 친한 척은 해야지. 굳이 맞설 필요는 없어. 우리도 중국에 빼먹을 게 있으니까. 겉으로는 서로 선물도 주고 친한 척도 하고 셀카도 찍고 하되 그 밑에서는. 근데 한국도 보니까 지금 그 군사용 CCTV들은 다 이제 중국산 거 다 지금 빼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진짜 중국산 다 탈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은 친하다고 생각할까? 저번에 그거 한번 다뤘잖아요. 중국은 절대 한국을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은 한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얘네들은 언제든 우리랑 등 돌릴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김이 세면 우리는 어차피 미국을 따라야 되니까 한국은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냥 필요할 때 이용만 하고 믿으면 주지 말자 이런 느낌이야. 중국이 한국을 속구로 보진 못하죠. 지금 한국에 미군 기지가 버젓이 주둔하고 있는데 하지만 속국화 시키고 싶긴 하지. 어떻게 해서든 한국 내부를 교란시켜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한국 여론들을 선동시켜서 한국 사람들이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시위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버려놓고 그 상황에서 진짜 미국이 미군 철수시켜버리고 야 한국 포기해 그냥 일본이랑 그렇게 가자 그 한국 거기는 됐어 포기하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은 실제로 그런 온라인 작업들 민심 선동 작업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 그거 무조건 돼야 된다고 봐요. 한국의 커뮤니티 한국의 네이버 댓글 어디 커뮤니티 어디든 간에 댓글에 국적 표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국적
표시가 뭐 프라이버시에 뭐 상관이 있습니까? 뭐 누구 신분이 노출돼요? 아니잖아. 그냥 국정만. 거기에서 댓글 작업하는 중국의 그런 오마오 당들이 있잖아. 댓글 부대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 국적도 주작할 것 같다고요? 막 VPN 써가지고 막 국적 우회시켜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댓글 쓴 것처럼 그것도 한국이 막아야지. 그거 막으려고 보안 팀이 있는 거고 보안 회사가 있는 거야. 그걸 막으려고 화이트 해커들이 있는 거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보기관이 있는 거고 그걸 막아야지. 그런 거 안 하면 무슨 일 해? 봐봐 지금 이게 유럽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게. 이 전 세계 흐름이야. 핵심 인프라 중국산 완전 퇴출 나서고 EU. 핵심 인프라에서 3년 안에 완전 철거. 강제로 3년 안에 중국산이다. 특히 그중에서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ZTE 이런 애들 싹 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진짜 삼성전자랑 여러분들 상상해봤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물론 뭐 그 밑으로도 뭐 원전,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도 많지만 뭔가 진짜 대표적인 게 약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중에서도 HBM, 메모리. 이거는 정말 그냥 평생 진짜 그냥 끝까지 한국이 이거는 무조건 1위 하면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말 몇 안 남은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자산 중에 한 개야. 몇 안 남은 정말 많은 산업을 중국이 다 뺏어갔어요. 싼 가격과 물량 공세, 덤핑. 중국은 싼 인력에다가 싼 공장 돌려가지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한국이 산업을 먹어버린 게 중국이 먹어버리는 한국 산업이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이 반도체 HBM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작년에 해외 유출 33건 중에 절반이 중국. 검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은 전년 대비 45.5% 늘어난 179건이다. 검거 인원도 41.5% 늘어났다.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 가운데 국내 유출은 146건, 해외 유출은 33건이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 54.5%, 그 다음에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 3건, 미국 3건 등이다. 중국은 계속 여러분들 이게 공격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요즘은 꼭 총이랑 포를 들어야 이게 전쟁이 아니야. 이런 게 전쟁이야. 니 거 훔쳐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버리고 그걸 싸게 공급하면서 너는 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너 경제 무너지면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산업 스파이들 중에 정말 진짜 국가적인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 그걸 맡아서 하는 게 블랙 요원이야. 여러분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 중에 블랙 요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겁나 많을 것 같아요. 중국인들 중에서 한국 와서 유학하는 사람들, 한국 와서 일하는 사람들, 뭐 한국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 뭐 한국으로 파견 온 주재원들, 이들 중에서 블랙 요원, 말 그대로 간첩이에요. 중국 간첩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 기술 빼돌리는 거, 국방부 상대로 막 그런 블랙 요원 리스트 빼내는 거, 기업 이런 거 빼내고, 뭐 그리고 학생들 맨날 가서 무슨 항공기지 찍고 뭐 미군 기지 찍고 한다며. 그거 아니 지들 말로는 잡히면 우리 이렇게 여행 왔다가 내 취미가 이런 전투기라든지 이런 군대 밀덕이다. 밀리터리 덕후다. 그래가지고 미군 기지 찍은 거다. 이 말이 됩니까? 걔네들 다 스파예요. 다 스파야. 영국 런던에 최대 규모 중국 대사관 진다고 하던데 영국은요 진짜 영국 저 그 기사 봤어요. 계속 영국 측에서는 그 허가를 안 내줬어. 근데 이번에 정말 런던 한복판에 제일 노른자 땅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중국 대사관이 올라간다는데 나 진짜 왜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런던이 영국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물론 뭐 한국도 뭐 할 말 없는 게 여러분들 명동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노른자 땅이죠. 명동 한복판에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와 엄청 넓어. 부지 장난 아니야.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용산 쪽에 또 어마어마한 부지의 용산 땅을 이미 사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영국이든 뭐 한국이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는 매수된 로비를 당한 그런 정부 관련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가능한 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아니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뭐 좋은 걸 받았으니까 해줄 거 아니야.
요번에 영국에, 난 그걸 로비 심하게 들어갔다고 봐.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계속 반대를 했다니까? 영국에서 허가를 계속 안 내줬어요. 근데 이번에 허가를 내줬어. 왜? 왜 뭐 해줬는데? 아무튼, 오늘 막 이런저런, 진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얘기하려면 뭐, 밤새도 부족한데, 오늘 메인 주제, 여기 지금 누가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여기 형님, 지금 중국 어선들 다 모아가지고 군사훈련 비슷하게 한다는 쇼츠 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룰 게 이겁니다.